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팀 동료이자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의 대들보 해리 케인은 물론 축구 역사상 유일하게 신계로 평가되는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뛰어넘어 당당히 1위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99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특별한 관리 하에서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며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했고, 동북고등학교 시절 독일로 축구 유학을 떠나게 되죠. 그는 함부르크에서도 델성부른 떡잎으로 불리며 대형 선수로 등장했고, 함부르크 1군을 거쳐 레버쿠젠을 찍고 2015년 24살의 나이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현재는 레알 마드리드와 강력하게 연결되면서 한국 최초의 레알 마드리드 1군 선수가 등장할 것인지를 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올 시즌 손흥민은 역대급 활약을 펼치면서 팬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고, 토트넘은 그를 잔류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1일 그동안 어려움에 처했던 토트넘은 26라운드에서 번리를 맞아 4대0 대승을 거두며 오랜만에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이날 레알 마드리드에서 토트넘으로 복귀한 베일은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그의 부활을 알렸고, 그의 경기 인터뷰가 화제가 됐습니다. 내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토트넘으로 복귀한 건 손흥민과 함께 뛰기 위해서였고, 오늘 필드에서 아주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전반 2분과 후반 10분 날카로운 패스로 베일의 2골을 모두 어시스트했고, 둘은 영혼의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번리전에서 손흥민은 70m 드리블 골을 기록하는 등 좋은 기억을 가졌기 때문에 팬들은 골을 기대했지만 골은 나오지 않았고 킹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골 결정력에 있어서 그는 지난 5년 동안 세계 최고 선수들이 즐비한 유럽 리그에서도 압도적인 1위로 선정됐습니다. 자신의 팀 동료이자 잉글랜드 최고 공격수로 꼽히는 해리 케인은 물론 바르셀로나의 살아있는 전설 리오넬 메시, 바이에른 뮌헨에서 또 한 번 전성기를 써내려가는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손흥민의 우상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까지 전통적인 골잡이들을 모조리 압도했죠. 지난 1월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축구 데이터 업체인 언더스탯닷컴의 통계를 인용해 손흥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XG를 능가할 수 있을까라는 제아의 기사에서 그에 대한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이 기사에서 등장하는 XG란 Expected Goal, 한국어로 기대 득점으로 번역되는데, 선수가 필드에서 기록한 슈팅의 득점 가능 확률을 수치화시켜 대입한 것으로 슈팅의 위치, 난이도, 패스의 질 등을 통계적으로 산출해 도출됩니다. 다시 말해 경기장 내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슈팅 상황을 고려해 왼발, 오른발, 골대와의 거리, 슈팅 각도, 2대1 여부, 어시스트의 질, 세컨드볼 등 모든 상황의 수치를 부여해 통계를 수출하는 것으로 공격수의 절대적인 능력인 골 결정력을 직관적으로 나타내죠. 이 수치가 높을수록 득점 확률이 높은 슈팅을 많이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XG보다 실제 골이 많을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뛰어난 결정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손흥민은 2016년 8월 이후 61골을 기록했는데 기대 득점 44.1%보다 더 많은 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에는 해리 케인, 리오넬 메시, 살라, 호날두, 레반도프스키 등 전통적인 유럽 최고 골잡이들을 모조리 포함됐는데, 손흥민은 당당히, 그것도 압도적인 1위로 기록됐습니다. 적은 기회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을 기록하면서 최고 결정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팀 동료 해리 케인은 21.33%로 2위, 리오넬 메시는 21.31%로 3위를 기록했는데, 손흥민이 이들보다 2배나 많은 초과 득점을 기록했으며, 손흥민이 항상 우상이라고 꼽는 호날두의 경우 0.67%에 그치며 13위에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그 어떤 최고 골잡이보다 손흥민이 월등한 기록을 남긴 겁니다. 영국 매체 바이블은 이 통계를 인용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8골을 몰아친 손흥민은 그 골들이 믿을 수 없는 단독 드리블에 의한 것이든 케인과의 텔레파시에 의한 것이든 통계가 증명해 주는 것은 손흥민은 절대로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훌륭한 축구 선수의 가치 있는 몸값으로 책정됩니다. 이 몸값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구단이 그에게 기대하는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으며, 몸값이 높은 선수일수록 구단의 기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선수들의 몸값은 각종 언론이 제시하는 수치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손흥민의 몸값은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주기적으로 선수들의 몸값을 책정해 순위를 부여하면서 현재 해당 선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이적료를 업데이트한 자료를 게시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마침내 리오넬 메시와 호날두를 뛰어넘었습니다. 2월 말에 업데이트된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의 가치를 무려 9천만 유로로 책정해 전 세계 12위에 위치시켰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메시는 8천만 유로로 책정해 손흥민보다 낮게 평가되며 공동 18위로 내려앉았죠. 1위는 PSG 은바페 선수가 1억 8천만 유로를, 2위는 같은 구단의 네이마르 선수가 1억 2,800만 유로였습니다. 마네, 살라, 케인, 데브라이너 등이 3위권을 형성했고 홀란드, 스털링 등이 공동 7위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의 신화스포츠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특히 아시아의 킹 손흥민이 마침내 메시를 뛰어넘었다며 부러움을 표하기도 했죠. 손흥민의 영원한 우상 호날두 선수는 따로 언급이 없었을 만큼 한참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골 결정력을 넘어 이제는 몸값까지 메시와 호날두를 뛰어넘으면서 진정한 월드클래스로 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 역시 손흥민은 무리뉴가 보유한 2명의 월드클래스 선수 중 하나라며 손흥민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절정을 달리고 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손흥민을 붙잡는다는 계획이지만 무리뉴 체제 아래에서 클럽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고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죠. 그런데 손흥민의 이적 시장 가치 1,000억 원은 손흥민에게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입니다. 손흥민은 모두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직접 케어하면서 훈련시켰는데 지난 2012년 손흥정 씨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흥민이는 아직까지 월드클래스가 될 수 없으며 1,000억 원은 넘어야 진짜 월드클래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의 몸값은 이미 1,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기도 했지만 그의 몸값 상승은 대단히 가빠르게 상승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여파로 한때 800억 원까지 낮아지기는 했지만 다시 1,000억 원을 거뜬히 넘어섰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처음 프로 선수로 활약할 당시 2010년 그의 몸값은 50만 유로에 그쳤는데 5년 뒤 2015년에는 2,500만 유로로 50배 증가했고 다시 3년 뒤 2018년에는 5천만 유로로 100배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커리어 역사상 최고 활약을 펼치면서 9천만 유로로 책정되면서 불과 10년 만에 그의 몸값은 180배 상승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비단 실력뿐 아니라 인성도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1월 6일 브랜드포드와의 리그컵 준결승에서 승리한 후 손흥민은 매우 특별한 선수이며 또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단순히 경기력을 떠나 인격적으로도 훌륭하다는 의미였죠. 그날 손흥민은 후반 25분 두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시즌 16골이자 유럽 무대 150번째 골을 터뜨렸죠. 무리뉴 감독은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손흥민이다. 항상 자신보다 팀을 앞세운다. 그래서 우리는 손흥민에게 의지한다면서 그의 인성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이런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비단 그의 소속팀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대표팀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손흥민을 포함한 태극 전사들은 지난 11월 오스트리아에서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했고 카타르를 2대1로 제압했는데 이날 벤투 감독은 손흥민에게 주장원장을 맡겼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함께한 관계자들은 손흥민이 예전과는 격이 다른 성숙한 모습으로 선수들을 이끌었다며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현지 분위기도 어수선했고 더군다나 대표팀 선수 중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자칫 코로나로 선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후배들을 독려하고 응원하며 안정시켰죠. 또한 방역수칙에 따라 개별 식사하는 과정 등 세밀한 부분까지 선수 챙긴 후 자신은 가장 마지막에 식사하는 등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기성용 선수로부터 대표팀 주장완장을 받았을 당시에는 그의 과한 승부욕으로 선수들을 몰아붙인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태극기를 달고 뛰는 경기에서 지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과한 압박은 오히려 후배들의 자신감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도 깨달은 것이 있었던 듯합니다. 부드러움으로 후배들을 배려하고 이끄는 모습이 확실히 달라져 이제는 진정한 주장이 된 것 같다며 미래가 기대됩니다. 인격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완성된 인간으로 평가받는 손흥민 선수가 다음 구단으로 이적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몸값을 받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